안녕하세요, 여러분. 공단계에서 행정학을 강의하는 저는 최영희입니다. 자, 2026년 최영희 행정학 커리큘럼 소개 영상을 여러분들하고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그냥 저의 커리는 이래요, 이렇게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짜잔 부제를 달았죠. 행정학 만점 받기 프로젝트. 아마 2026년 시험을 준비하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단순히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커리큘럼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커리큘럼을 활용하면 정말 만점을 받을 수 있는지,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도대체 어떤 과목인지 아마 초시생들도 그리고 재시생들도 모두 다 난감해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과목을 어떤 형태로 대비할 수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보시기 위해서 제 커리큘럼 영상을 듣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정말 여러분이 투입한 시간 대비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 만점을 받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짧고 굵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지루하실 수도 있고 중간에 우리 너무 짧은 영상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끊고 싶은 욕구를 막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지 마시고 1년에 정말 행정학을 공부하는 바람직한 방법들의 전략을 세운다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들은 제 카페에 그리고 공단기 게시판에도 게시를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문서로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저는 이 행정학의 만점 받기 프로젝트를 크게 4가지의 단계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과목을 알아야죠. 행정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떤 과목이냐? 초시생들도 재시생들도 이 과목에 대해서 참 많은 정보들을 들으실 것 같은데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인지, 우리가 얘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해야 할지 이 얘기를 진행을 하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한 저의 효과적인 커리큘럼의 방법, 그래서 각 단계별 커리큘럼이 사실 월마다 계속 달라지는데 그런 커리큘럼들이 언제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시다, 아니면 재시다, 아니면 나는 다른 과목들을 막 하느라 정말 시간이 없어서 압축된 형태로 커리큘럼을 좀 진행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요구들을 좀 수용을 해서요. 초시생이라면 그리고 재시생이라면 만약에 나에게 정말 시간이 없다, 압축해서 진행한다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행정학이란 과목이 워낙 방대한 과목이다 보니까 여러분 복습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복습을 어떻게 저와 같이 하실 수 있을지, 저는 매일매일의 복습 프로그램을 만들자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그런 복습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씩 차근차근 프로젝트를 돌파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출제 경향에 앞서,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설명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하는 너무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인사혁신처, 시험을 출제하고 있는 기관의 보도자료를 현재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는 2024년 9월 달에 발표가 된 자료고요. 보이시죠? 9급 공채시험에서 직무의 역량이 더 중요해진다. 시험에서 직무 역량을 더 중요하게 본다고? 이게 무슨 말이지? 밑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동점자가 발생을 하면 전문 과목의 성적이 더 높은 사람들이 임용된다라는 내용까지 드러나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 아마 공무원 시험에 처음 응시하시는 분들은 이 전문 과목이란 표현 자체가 조금 어색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국가공무원 시험을 보게 되면 시험에 여러분들이 응시하시는 아마 직렬이나 직류가 있을 겁니다. 직렬이나 직류도 다 행정학에서 배우는 개념들인데요. 여러분이 하시게 되는 업무의 종류를 설명하는 표현이다. 지금은 그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시험이 다릅니다. 세무직 공무원을 뽑기도 하고요. 관세직 공무원을 뽑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처럼 일반 행정직 공무원에 응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모든 과목, 모든 어느 종류의 시험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과목이 바로 국어, 그다음 영어, 한국사.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3개의 과목은 공통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내가 하게 되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2가지의 전문 과목을 보게 되는데 바로 행정학과 행정법이 여러분들처럼 일반 행정 직류에 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전문 과목입니다. 실제 인사혁신처는
직무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통 과목보다는 전문 과목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또 실제 시험도 최근에 이 전공 과목들을 중심으로 좀 더 고난도의 내용들을 수록해서 어렵게 출제를 하고 있는 중인데다가 심지어 동점자가 발생을 했을 때 공통 과목보다는 전문 과목의 성적이 높으신 분들을 지금 합격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중요도가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시는 공무원 시험 응시생들에겐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행정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문제를 막 찾아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종류의 과목이고 내가 어떤 식으로 공부했을 때 효과적인 점수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이 행정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2018년 국가직 공무원을 뽑았던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학자 이름은 당연히 모르시죠. 여러분이 행정학을 전공하지 않은 이상 행정학을 전공했다고 하더라도 학자들을 다 기억하는 건 아닐 테니까 프렌치와 레이븐이라는 학자의 권력의 원천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내용을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문제의 형식을 한번 봅시다. 아마 대부분 이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이 다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셨을 것 같고요. 아마 대학을 가기 위한 수능 시험은 보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수능 시험에 비해서 이 문제를 보셨을 때에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굉장히 쉽죠. 그리고 문제가 좀 단순한 느낌이 들죠. 왜 그러냐면 우리 수능으로 봤었던 시험 문제들의 특징은 여기 지금 문제에 물어보죠. 발문이라고 합니다. 발문이 있고 이 가운데에 굉장히 긴 선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시문이 있습니다. 제시문을 충분히 읽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내용들의 선지들을 파악하는 형태, 보통 논리적인 사고력, 이론에 대한 정리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일반적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행정학 시험 문제는 약간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시험을 봐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혹시 여러분들이 면허를 가지고 계신다면 운전면허 시험에 필기 시험과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약간 제가 공부했었던 그 기억을 되살려 봐도요. 엄청 열심히 공부하면 조금 웃기고요. 그냥 여태까지 출제됐던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보다 보면 문제은행 같으니까 그냥 내가 요 정도는 외워서 답이 무엇인지는 택할 수 있지 않을까? 보통 짧고 굵게 여러 번 반복하면 된다.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게다가 지금 보시는 이런 문제 같은 예시들을 보면 더더군다나 그런 생각이 굳혀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건 저는 행정학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가장 큰 예시가 아닐까. 가장 큰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행정학이란 과목을 대부분 뭐라고 생각을 하시느냐? 이렇게 보십니다. 난해하고 양 엄청 많고 근데 아까처럼 문제는 굉장히 단순하게 출제가 되고 그러니까 암기를 정말 죽도록 하며 그죠? 운전면허 시험은 되게 짧게도 공부하시지만 이 행정학 시험은 그렇게 짧게 공부는 안 하시잖아요. 그래도 1년을 두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얘가 난해하고 양이 엄청 많은 암기 과목이니까 어차피 이해 못해? 그래서 많이 암기하기 위해서는 두 문자를 열심히 따서 사실 온라인에 여러 가지 커뮤니티나 블로그나 합격생들이 합격한 수기들이 막 올라와 있죠. 거기 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무엇이냐? 기출을 정말 여러 번 회독해야 한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현장에서 만나 뵀었던 수강생 분들 중에는 정말 기출 15회독, 20회독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고요. 다들 암기장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시험 끝까지 정말 무한 암기 계속 반복해서 늘 본인이 암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암기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폭풍 공부, 순공시간 확보, 회독의 수 확보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정학에 접근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접근 방법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출제가 되었던 22년 이후에 기출문제들을 일부 보여드릴 건데요. 22년 문제를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22년 이후 문제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건 확실히 이때부터 문제의 난도가 올라갔습니다. 실제 난도를 알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각 문항변 정답률 그리고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 같은 것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 평균 점수도 굉장히 하락하게 되고 또 실제 시험을 보셨던 수험생들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선생님 정말 행정하기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이게 2024년에 국가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매트리스 조직이라는 조직론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문제의 경향이 좀 바뀐 거 보이시죠? 이전에 아주 단순 선지형의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됐다면 이제는 약간 수능 비슷한, 그죠? 제시문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고 그걸 통해 이 조직의 특징을 알아보는 형태의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답률 보이시죠? 정답률 54%. 공부를 절대 안 하신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수험생들이 시험을 봤는데 그 문제의 정답률이 50%,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죠. 자, 지금처럼요, 뭔가 심화된 이론, 그냥 예전에는 매트릭스 조직이 뭐야? 하고 두 문자를 딱 따서 암기하면 수평적인 사업부재, 수직적인 기능구조 이렇게 암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만 딱 따면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또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거는 2025년 여러분들과 지금 촬영을 진행하는 시점이 5월 달인데요. 이 시험은 4월 달에 출제가 된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입니다. 지금 지방재정법 상에 뭔가 재정진단 제도에 대한 설명들이 쭉 출제가 되는 법령 문제인데요. 아마 법을 공부해 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법령을 읽는 것도 너무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법도 행정학도 법령을 좀 봐야 되는데 행정법에서 법을 보는 방법과 행정학이 법을 보는 방법에는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어쨌든요. 저는 이런 범정 문제에 대한 것들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해를 시키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령 문제도 정답률 37%. 전체 10명 중에서 4명이 채 안 되시는 분들만 맞았다는 얘기이고요. 게다가 행정학은 진짜 준비가 어려운 게 여태까지 출제가 되지 않았었던 생소한 이론들도 가끔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문제는 2024년 지방직 공무원을 뽑기 위한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 문제였는데요. 리더 구성원 교환관계 이론이라는 굉장히 최신 리더십 내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대비를 하기가 너무 힘든 게 기존 기출문제에는 없었던, 그래서 24년에 신규 출제가 되었던 주제였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정답률이 무려 13%. 지금 보시면 이런 문제들이 정말 한두 개씩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20문제로 구성되어 있는 시험을 보시면 적을 때에는 한 5에서 6문제, 그리고 많을 때에는 10문제까지도 정답률 70%가 넘지 않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게다가 내용도 지금 문제의 경향들을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순히 암기해서 내가 암기를 정말 열심히 죽도록 해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학에 접근하는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다양한 이론들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들로 문제의 경향이 바뀌고 있어서요. 절대 암기, 그리고 무한 회독만으로 해결하실 수가 없는 과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의 결과 제가 1년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 커리들 한번 쭉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바로 2단계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효과적인 행정학 학습을 위해서 내용은 이해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해가 기반이 되지 않은 수업은 아무리 여러 번 회독한다고 하더라도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독을 여러 번 해도 괜찮지만 일단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이 분량을 천천히 압축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커리큘럼을 통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를 되게 옛날 문제부터 출제 경향이 다른 옛날 문제부터 가져와서 정말 무한 반복하고 회독하는 거 별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양질의 문제, 최근의 출제 패턴과 비슷한 문제들, 좋은 문제들을 선별해서 회독의 양보다는 제가 늘 수업 시간에 하는 얘기인데요. 질로써 제대로 분석하고 접근하고 내가 이 문제에 어떤 사고력들을 집어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 실전보다 조금 어렵게 이 다양한 종류의 내용들을 좀 질 좋은 어려운 문제들로 시간 내에 연습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걸 위해서 준비한 2026년 대비 최영희 행정학 연관 커리큘럼입니다. 전 딱 커리큘럼을 3가지의 단계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내용. 확실하게 내용을 아셔야죠. 꼼꼼한 개념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필기 체크북이나 아니면 좀 두꺼운,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서도 독학하실 수 있게 구성이 되어 있는 기본서의 내용을 통해서 내용에 대한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 내용 정리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해서 여러분이 압축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 2번째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문제는 좀 많은 양의 문제를 풀 때도 있고 좀 적은 양의 문제를 풀 때도 있지만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좀 적은 양으로 저는 양질의 문제를 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분석과 숙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풀어볼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까지 커리큘럼 아주 단순하게 딱 3단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용에 대한 정리, 그 다음 문제에 대한 정리,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모의고사를 통한 파이널 정리 3개의 단계로 구성하고자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각 단계의 커리큘럼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제가 아까 봤던 꼼꼼한 개념 완성이라는 과정에서 진행하게 되는 커리큘럼의 구체적인 종류들입니다. 뭐라고 써놨냐면요. 모호한 표현들이 행정학이 진짜 많거든요. 그냥 읽었을 때 정말 예측도 못하는 그런 표현. 절대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전공하시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난해한 표현. 게다가 이 행정학이 미국에서 발달한 학문인데 이에 대한 번역어가 뭔가 교육과정으로 현재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번역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호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일단 그걸 정확하게 잡는 과정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호한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방대한 행정학의 내용을 정말 머릿속에 구조화시켜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그래서 지금 보시는 크게 3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한 과정들을 소화합니다. 만약에 초시생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사실 저는 이 3가지의 과정을 모두 다 들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 3가지의 과정의 내용이 다 분량이 좀 다릅니다.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분량이 다르다라는 건 그만큼 드는 예시 그리고 내용에 대한 요약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하신 대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5월 달에 개강을 하는 필기노트로 진행하는 좀 쉬운 버전의 기본 개념. 이 과정을 재시생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초시생분들에게는 추천드립니다. 내가 행정학이란 과목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그러거든요. 좀 가볍게 행정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으로 훑어볼 수 있는 그러한 쉬운 얼리버드 기본 개념 과정으로 40강 정도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내용을 좀 가볍게 정말 책도 한 16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필기노트로 좀 가벼운 느낌으로 정리하는 강의 요걸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 7월달 이때가 이제 기본 개념에서는 가장 메인이 되는 강의를 진행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려 80강. 아마 강수로는 80강이지만 러닝타임으로는 거의 95시간 정도 되는 굉장히 방대한 강의를 진행할 건데요. 이게 기본 개념 올인원 강의입니다. 이 기본 개념 올인원 강의는 기본서에 있는 그 모든 내용을 저희 한 800페이지 되는 기본서거든요. 그 모든 내용을 정말 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강의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은 초시생이든 재시생이든 반드시 수강해 주셔야 하는 내용들. 근데 이게 난 너무 버겁다. 이걸 다 소화하기엔 너무 무리가 있다.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조금 힘들다고 하더라도 나는 조금 짧게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과정의 내용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정말 빈출되는 주제들 위주로만 내용을 좀 상세하게 설명하는 강의, 바로 올인원 중요 주제편. 이게 9월 달에 개강을 하는 강의입니다. 요건 한 60강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초시다, 3개를 다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제시다, 그러면 요 올인원 기본으로 통해서 기본 하시고요. 내가 만약에 작년에 올인원 들었는데 나는 기본 개념은 이번에 좀 가벼운 느낌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지금 보시는 요 중요 주제편을 활용해 주셔도 좋을 텐데요. 사실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과정은 요 가운데 있는 올인원 기본 개념 과정입니다.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했을 때 문제풀이가 빨라지고 정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보시는 것보다는 내용을 통해서 문제를 보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을 정말 잘 잡아주셔야 하고요. 자, 이제 기본 개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 내가 내용은 그래도 정리가 된 것 같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2번째 문제풀이 과정입니다. 명쾌한 문제풀이 과정.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도록 연습합니다. 그냥 점수가 나오는 것, 채점을 하는 것, 틀린 문제만 해설을 읽는 것, 그런 과정이 아니라 기출은 정말 다양한 내용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요소들이 하나하나 정리가 될 수 있는 분석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편의 첫 번째 커리큘럼은 분석편입니다. 1200제의 1행직 기출 문제들을 제가 하나하나 풀이를 진행을 하는데요. 개강은 9월 달에 진행하는 강의고요. 작년 기준으로 55강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전 범위에 가장 최신 기출 문제들을 다 골라서 1200제의 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빼놓지 않고 사실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은 너무 쉬우니까 넘어가고 싶은 문제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도 어려운 문제들만 골라서 풀어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 모든 문제가 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문제에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게 접근하는지 문제를 제대로 조각조각 으깨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걸 통해서 잘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최신 고난도 기출들만 따로 모아서 숙련편 300제. 여기에는 일반 행정직의 기출문제뿐만이 아니라 7급 문제, 그리고 타직률에 좀 어렵고 트렌디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을 말 그대로 숙련시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분석편, 숙련편 두 가지를 반드시 다 활용해 주셔야 되고요. 내가 정말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분석편은 반드시 봐주셔야 하고, 아마 여러분이 분석편을 하고 나면 문제가 좀 풀리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숙련도 하고 싶어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은 빠른 기출 400제라고 해서요. 이건 진짜 시간이 없는 수험생, 아니면 작년에 이미 기출을 다 여러 번 풀었기 때문에 나 이번에는 좀 짧고 굵게 진행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11월에 개강하게 되는 강의입니다. 지금 보시는 숙련편은 12월 개강이고요. 강의 수가 지금 보시는 요 분석편에 비해서는 훨씬 짧죠. 얘는 55강, 얘는 28강, 분량도 실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이 빠른 기출 400제 역시 지금 보시는 요 문제편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문제들만 골라서 아주 짧게 진행하는 수업인데 이것도 딱 한 달 과정으로 27강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과정은 문제편 분석을 다 하시고 빠른 기출을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 숙련까지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내가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분석편 그리고 고난도 해주시고 싶으신 분들은 숙련편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파이널 과정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제 파이널 이름이 바로 요겁니다. 예리한 파이널. 시간 내에 전체 영역을 다 인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머릿속에 그렇게 곳곳에 담겨있는 생각들을 끄집어낼 수 있도록 인출이 빨라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과정이고요. 여기에 워낙 어려운 그리고 정말 낯선 문제들을 배치해서 고난도 킬러 문제나 낯선 법령 문제들에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직을 대비하기 위한 그물망 모의고사 1. 이건 당연히 국가직 대비니까 2월에 개강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지방직을 대비하기 위한 모의고사 그물망 2. 얘는요. 4월에서 5월 사이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지방직을 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내가 국가직은 이미 봤는데 지방직을 또 보고 싶어?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다 보셔도 문제가 겹치지 않게 구성을 할 거기 때문에 둘 다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느 과정을 하시던 가장 마지막에 시험 전, 직전에 개정된 내용이라던가 또 그해에 좀 여러 가지 학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 문제에서 한번 정리했지만 그래도 암기해주기 위한 마지막 파이널 마무리 법령과 찍기 특강까지 요거는 4시간에 끝내는 특강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게 되면 파이널 과정까지가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 올려놓은 내용에는요. 각각 개강이 몇 월에 이루어지는지 강수가 어떻게 되는지 좀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설명을 해서 문서에 올릴 테니까 그걸 한 번 더 활용해 주셔도 커리 전체가 진행되는 과정은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커리만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근데 행정학은 하다 보면 분명히 약점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점을 메우기 위한 더하기의 특강. 요거는 스스로의 상태에 맞게끔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행정학 전체의 목차를 아주 짧게 분석하기 위한 SS 특강. 그리고 기본 개념 수업을 아주 짧게 압축시키기 위한 필기 체크북 압축 특강. 그리고 기출에서 봤었던 내용들을 좀 빠르게 그리고 제대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기출에 대한 정리를 하기 위한 기회북 OX 특강.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재무행정, 정말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파트거든요. 명절 때, 지금 추석 때 재무행정 뽀개기, 그 다음 설, 겨울쯤 되었을 때 제가 지방자치론 뽀개기라는 그런 강의들을 진행을 합니다. 둘 다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는 주제여서 내가 기본 개념이나 문풀 수업만으로 이거 충분히 됐다. 안 들으셔도 되지만 내가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파트가 여전히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기타, 제가 쓰레기통 특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행정학의 의사결정 방법 중에 정말 특별히 뭔가 선호도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수단도 없고 참여자도 일시적이고 이럴 때 갑작스럽게 진행이 되는 의사결정 과정
쓰레기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쓰레기통 특강이라고 해서 수업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특강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제가 또 진행하게 되는 다양한 특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 필요할 때 활용하실 수 있는 특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실 수 있는 단계만 된다면 아마 이 특강들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진행하는 전체 커리큘럼은 이렇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초시다, 제시다, 나의 상태가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커리큘럼을 활용하면 좋으냐? 물론 이런 얘기들은 제가 나중에 실제 하나하나 과목의 OT에 들어갔을 때에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쭉 보자면요. 자, 지금 보시는 초시생용 커리. 일단 모든 과목을 모든 과정을 다 소화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빠지지 않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가 초시생분들에게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건 기본 개념에서 승부를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기본 개념을 정말 최대한 이해할 수 있도록 회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최소한 3번은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보시겠지만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시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언제 행정학을 시작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저는 이 기본 개념 수업이 10월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정말 그 다음에 국가직 시험을 보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 개념 얼리버드라는 5월 과정도 있고요. 올인원이라는 7월 과정, 그리고 중요 주제편이라는 9월 과정, 그리고 필기 체크북의 압축 특강은 8월 달에 진행하는 정말 이 모든 과정을 아주 짧고 굵게 압축하는 특강이니까 그런 특강들까지 활용을 해서 최소한 스텝 1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달에서 6달까지는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정리를 하신 후에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스텝 2 저희 문제풀이 과정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문제풀이는 정말 짧게 진행하시는 분들은 2달, 하지만 저는 4달은 그래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분석편 1200제 그리고 숙련편 300제. 분석편 1200제가 2달,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숙련편 300제나 빠른 기출 400제가 각각 1달 정도의 컬이니까 이 모든 내용을 다 들었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총 4달에 걸쳐서 기출 문제들을 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내가 잘 풀었는지 정리했는지 그거 전체를 압축하고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기회북 기출선지회독법의 선지회독 특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편에 관한 특강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문제풀이에 대한 과정은 국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험 2달 전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4월달 국가직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2월까지는 이 과정들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월까지 끝나면 네,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습니다. 정말 마지막 모의고사 요거 최소한 1달은 남겨놓으셔야 되고요. 네, 그거 들어가기 전에 내용 1회독 이후에 필요한 것들 다양하게 더하기 특강들을 활용하실 수 있죠. 유튜브 복습 프로그램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텝 4 시험 1~2달 전에는 모의고사 꼭 수강해 주셔야 하고 그래서 국가직 모의고사나 지방직 모의고사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집어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초시생 기준으로 만약에 본다 최소한 10개월에서 12개월은 여러분이 나 죽었다 공부해 주셔야 행정학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재시용용 커리어. 재시생용 커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저는 초시생이나 재시생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학 만점을 받기 위한 과정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기본 개념 수업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까 봤었던 초시생들이 최대 6개월까지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한다라고 했다면 지금 기본 개념 과정을 2달에서 4달 정도. 그래서 보통 재시생들은 기본 개념 과정을 생략하시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기본 개념 과정을 꼭 들어주셔야 문풀이 빨라질 수도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겠지만 다시 그래도 활용해 주셔야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스텝 2에서 지금 보시는 분석, 숙련, 빠른 기출, 기회부 선지회동 특강. 이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부분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분석과 숙련 이 2가지의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2월까지 봐주시면 되고 필요할 때 다양한 더하기 특강 그리고 마지막 시험 1~2달 전에 모의고사 진행하는 방법으로 정말 모든 커리를 다 정리를 해주시는데 내가 제시이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아예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 기본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초시생들보다는 조금 짧다라는 거. 근데 그 시간만큼 행정학을 더 많이 풀어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여러분이 행정학에서 고득점 받으실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일 마지막 단기 압축용 커리큘럼. 사실 저는 압축용 커리큘럼은 100점을 받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100점이 아니어도 되니까 나는 정말 아주 필요한 기본 점수만 진짜 짧게라도 어떻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러시는 분들
문제만 푸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기본 개념 하나는 반드시 끝내주시고요. 올인원이나 중요 주제편 하나만 골라서 완전히 정리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보시는 문제편에서 1200제를 다 하실 수 있는 시간은 분명히 부족할 테니까 빠른 기출 400제, 그 다음 기회북이라는 선지 회독 강의 이런 거 진행해서 짧게 기출을 좀 접근해 주시고 그 다음 한 달 동안은 더하기 특강들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서 좀 내가 부족한 부분들의 약점을 좀 메워주시고요. 마지막에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저는 아주 초단기라고 하더라도요. 대략 6개월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내년 돼서 시험 직전에 오셔서 2달 만에 행정학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4달 만에 행정학 점수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가끔 그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기 참 곤란한 상황이어서 행정학은 최소 내가 100점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땐 6개월 정도이지만 정말 1년을 생각하시면서 차근차근 커리를 준비해 주시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복습 프로그램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굿모닝 행정학이라는 프로그램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4년은 된 것 같은데요. 행정학이 워낙 어려운 과목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행정학을 놓지 않고 복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튜브, 카페를 통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매일매일 진행하는 그러한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 최영희 행정학 카페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실 수 있고 또 저희 유튜브의 자료들을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는 최영희 행정학 연구소라고 치시면 거기에 복습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을 복습을 하냐면 굉장히 나름 체계적입니다. 7, 8월 올인원 수업할 때에는 내용편이라는 교재의 빈칸 채우기, 9, 10월에는 기출을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출 선지를 하나하나 OX로 뜯어보기, 11월, 12월에는 거꾸로 진도 빼기라고 해서 보통 1단원 열심히 하고 7단원 열심히 안 하니까 행정학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7개의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7단원부터 1단원으로 거꾸로 진도를 좀 오는 그러한 형태의 복습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행정학이 워낙 법령이 어렵다 보니 11월, 12월의 주말에는 법령을 같이 읽어보는 그런 특강 진행하고요. 그 다음 1월부터 4월 달까지는 국가직에서 출제될 수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매일 하루에 하나씩 정리하는 그런 특강. 그 다음 마지막 5월과 6월에는 지방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타직렬의 기출문제들, 그 해에 출제가 되었던 타직렬의 기출문제들을 매일 하루에 4개씩 풀어보는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요.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복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루도 빼지 않고 복습을 진행하는 이유는요. 그래야 행정학이 좀 친해질 수 있고 재미있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활용해 주시는 꽤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커리큘럼들까지 소개를 해서 제가 전체 행정학 만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들을 쭉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커리큘럼을 열심히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여기 써놓은 것처럼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셔서 이 시험을 준비하시는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는 그런 수험생들을 실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애를 썼다면 수고로움을 내가 만약에 수고했다면 스스로에게 정말 내가 수고했구나라는 마음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애를 썼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에 합당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려면 정말 바람직한 방법으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방법만 바람직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열심히 해서도 안 되고요. 두 개가 모두 다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여러분이 원하는 기간에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분들이 바람직한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길잡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최영희 행정학 커리큘럼 통해서 행정학 만점 정말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저 모두 다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애쓸 수 있는, 그리고 그의 좋은 열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만약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거나 커리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들이 필요하시면 네이버에서 최영희 행정학 치시면 저희 카페 유튜브 채널 다 뜨고요. 카페에 워낙 좋으신 저희 스태프분들이 같이 도와주고 계시니까 언제든 글을 올려주시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026년에 다양한 강좌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